이야기는 챔피언십에 참가한 티오로 시작돼요. 게임계 거물인 그가 세 번째 월드 타이틀을 따려던 참이었죠. 다가올 경기에 한껏 기합을 넣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웬 못생긴 녀석들 무리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희귀종을 본 듯 쳐다보더군요. 전사 두 명이 그를 발견하곤 바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이름이 이상하다 하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난쟁이라 놀려대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한 전사가 옆 남자가 자신을 죽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남자가 귀신 본 듯 그 사람 맞냐고 묻습니다. 서로 죽일 듯 노려보길래 티오는 살인 목격하겠네 라고 생각했죠. 눈에서 불꽃이 튀며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배꼽 빠지게 웃기 시작합니다. 죽은 남자가 말하죠. 내 영원한 라이벌,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잖아. 다른 남자는 그 싸움 정말 미쳤었지라고 응수합니다. 대머리가 죽은 이유를 묻자 5갈래 머리를 따은 꼬마가 아빠 하며 달려들어 배를 찔렀다고 하네요. 남자는 웃으며 꼬마가 언젠가 강한 전사가 될 거라 말하죠. 아빠는 원래부터 강했던 것처럼 뿌듯해하고 티오는 이 뜨거운 재회 현장에서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바로 그때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죠. 티오는 세 번째 월드 챔피언십 결승을 한 경기 앞두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했는데 키보드에 얼굴을 박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상한 꿈을 꾸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를 가리키며 수많은 결투에서 이긴 챔피언이라 외치죠. 모든 전사들이 티오의 마른 몸을 보며 저런 약골이 어떻게 왕이냐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절반은 벌써 실력을 시험하고 싶어하죠. 티오는 기가 죽어 차라리 죽은 채로 있길 바랐겠죠. 이 황당한 상황에 자신을 끌어들인 여자를 탓합니다. 키보드에 얼굴 박던 순간을 기억해내죠. 이상한 빛이 보이고 그 후 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러운 전투에서 죽은 자만이 진정한 전사의 영혼을 지닌다고요? 티오는 그럼 나 진짜 죽은 건가? 하고 묻지만 그녀는 답 대신 그저 따라오라고 합니다. 티오는 지옥으로 가는 거냐고 묻죠. 솔직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가 거절하기도 전에 그녀는 손을 잡고 비디 터널을 지나 바랄라로 향합니다. 현재 티오는 이 혼란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죠. 바랄라, 북유럽 신화 속 최강 전사들의 전설적 장소. 그는 게임 좀 잘한다고 자기를 무슨 대단한 전사로 착각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진하게 확신하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티오는 자신이 전사가 아닌 프로게이머라고 해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게임이 결투를 의미하는지 되묻습니다. 이쯤 되면 그의 멘붕 소리가 들릴 지경이죠. 체념한 듯 한숨 쉬며 돌아가게 해달라 하지만 혼란을 수습하기도 전에 뿔라팔 소리가 온 땅을 뒤흔듭니다. 그녀가 저기 왔다며 모두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치자 전사들의 눈이 빛나고 순식간에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티오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하루에 2번 죽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적이 나타나자 전사들은 망설임 없이 미친 듯이 돌진하여 이제껏 본 적 없는 난투극 속에서 괴물들과 부딪힙니다. 한편 티오는 옆에서 벌벌 떨며 쓸 줄도 모르는 칼을 꽉 쥐고 서 있습니다. 이미 1번 죽었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2번 죽는 건가? 운명은 그가 깨닫기도 전에 거대한 야수 하나가 그를 노립니다. 너무나 빠르게 공격해 티오는 꼼짝없이 얼어붙습니다. 괴물에게 죽기 직전 한 전사가 달려와 숙이라고 소리칩니다. 그 남자는 깊은 분노인가 하는 엄청난 기술을 써서 괴물을 단번에 해치워버려요. 티오는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었죠. 그 전사가 티오에게 돌아와 사과가 뭔지 묻죠. 물론 티오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죠. 전사는 웃으며 당황한 게이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바랄라에 온 건 티오가 생전에 대단한 일을 했단 뜻이고 뭘 이루든 그게 힘의 원천이 된답니다. 업적이 전설적일수록 더 강해지죠. 티오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맨날 과자나 먹고 게임으로 초보들이나 잡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좋아하던 게임의 불멸의 전사 칼스타드가 떠오릅니다. 이 캐릭터는 토르도 질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복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죠. 티오가 캐릭터를 생각하자 이상한 빛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티오는 속으로 시스템 창인가 생각하는데 전사는 그에게 사과가 생겼다 말합니다. 티오가 앞을 보자 마치 신의 자막 시스템처럼 빛나는 글자들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티오는 글자들이 보였지만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몇 글자 간신히 읽어내는데 불멸의 전사사가 힘 1%. 티오는 복잡한 머릿속으로 걷기 시작하며 생각합니다. 이건 칼스타드의 힘임이 틀림없어. 이 힘을 쓴다면 최강이 될 수 있어. 그때 전사가 앞을 보라 외치자 티오는 시선을 따라가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티오보다 훨씬 큰 망치를 등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을 봅니다.
그 야수는 즉시 공격합니다. 티오는 피하려다 발에 걸려 넘어지며 초보처럼 검을 떨어뜨립니다. 티오는 허둥지둥 일어나 괴물을 보며 생각합니다. 칼스타드의 힘이 이리 형편없을 리 없어. 괴물이 공격하려 하자 그는 다시 그 떠다니는 글자를 봅니다. 저주받은 1%라는 숫자가 모바일 게임 결제창에 깨알 약관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작게 쓰여 있는 거야? 장난해? 좀 더 크게는 안 돼? 전사는 떠나기 전 자신을 소개하죠. 비오른이라 소개하며 그 큰 놈은 사라졌으니 다시 볼 때까지 살아남으라 말합니다. 티오는 거대한 존재를 보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옆을 보니 땅에 떨어진 검이 자신처럼 무력해 보였다. 그는 생각합니다. 1%는 적지만 0%보단 낫잖아? 자, 되나 보자. 칼스타드가 식은 죽 먹기로 수백 적을 상대했듯 티오는 무기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 힘 조각만 있다면 끔찍하게 죽진 않을 거야. 그치? 티오는 두 손으로 검을 꽉 쥐고 이 악몽에 맞섭니다. 괴물이 다시 망치를 휘두르자 뭔가 딱 들어맞죠. 티오는 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야수 밑으로 몸을 날려구르던 그는 토너먼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관중들이 자기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그 순간 칼스타드의 모습이 촛불처럼 흔들려요. 그때 그의 사가가 발동되며 마치 매트릭스에 접속한 것 같았죠. 뭔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폭풍 같은 전기가 그의 몸을 휘감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전장을 가로질러 단숨에 괴물의 목을 베어버리고는 이내 원래의 어리숙한 모습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전장에서 엉덩방아를 찍고는 앉아서 생각에 잠깁니다. 이게 비오른이 말한 사가인가? 주인공은 이것 덕분에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장면은 전사들이 모인 거대한 홀로 바뀝니다. 모두가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며 성대한 축하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아까 그 라이벌 둘이 나란히 앉아서는 절친처럼 웃고 있네요. 한 명은 겨우 살아남았네라고, 다른 한 명은 몸풀기였다며 웃습니다. 옆 테이블의 티오는 음식 투정 중이고요. 비오르는 좋은 음식을 원하면 등급을 올리라 합니다. 여긴 신참 전사홀이라 등급이 낮으면 기본 음식만 나온다 하죠. 티오는 그에게 당신도 낮은 등급 전사냐고 묻습니다. 비오르는 웃으며 티오가 괜찮은지 보러 왔다고 합니다. 티오는 깊이 한숨 쉬며 진심으로 고마워해요. 그가 아니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라면서요. 비오르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젓고 긴장 풀고 다음번엔 죽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티오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비오르는 다시 웃으며 여기서 죽으면 영혼이 강철의 전사에게 옮겨진다고 설명합니다. 강철의 전사가 되면 고통이나 배고픔 없이 영원히 싸울 수 있다면서요. 비오르는 티오에게 멋지지 않냐고 묻지만 티오는 얼어붙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멋지게 들리지 않았죠. 강철의 전사는 보상보단 영원한 강철관 같았죠. 그는 여기서 죽을 순 없어라고 생각하며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때 비오른이 화제를 바꿔 소속이 곧 정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티오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비오르는 모든 전사가 팀으로 나뉘며 그게 지금 결정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때 온몸에 갑옷을 두른 금발의 여성이 들어옵니다. 그녀는 당당히 서서 자신들이 본 실력에 따라 각자 군단에 배정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티오는 비오른에게 그녀가 발키리인지 묻죠. 비오른은 레길레이프가 오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하게는 검을 치켜들고 모두에게 성배를 보라고 하며 보이는 이름이 딸을 신의 이름이라 말합니다. 티오는 어리둥절하게 컵만 쳐다봅니다. 비오르는 아스가르드 신 중 한 명의 휘하로 들어가며 부대를 이끄는 신이 추가 힘을 줄 거라고 설명합니다. 티오는 다시 성배를 봅니다. 그가 아는 북유럽 신은 오딘과 토르뿐이었죠. 그래서 이왕이면 강력한 신에게 배정되길 바랐습니다. 잔의 형상이 나타나자 티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름다운 소녀였죠. 예상과 너무 달라. 티오는 내 토르는 어디 있지? 오딘은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대체 뭐지? 장면이 바뀌고 이제 티오는 조용한 강을 따라 작은 배에 앉아 있습니다. 소녀는 차분히 노를 젓지만 티오는 완전 멘붕 직전입니다. 그는 분명 신들의 팀이라더니 왜 나 혼자지? 라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그의 뚱한 표정을 보며 왜 아까부터 이상하게 구냐고 묻죠. 티오가 자책할 틈도 없이 그녀가 말을 잘라 말합니다. 우리 팀은 다른 어떤 팀과도 견줄 강점이 있다고요. 티오는 의심하면서도 그 말이 진짜일까 생각합니다. 우리 위로는 간섭할 자 없고 아래로는 문제를 일으킬 자 없어요. 여긴 천국이야. 이내 주인공은 다시 홀로 돌아옵니다. 다른 이들이 오딘, 토르 같은 이름에 환호할 때 그는 이둔이라 쓰인 잔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름을 받은 건 티오뿐이었습니다. 비오른의 반응도 별 도움이 안 됐죠. 힘내라고 격려하긴 했지만요. 의식이 진행되며 각 팀 리더는 합류할 전사들 이름을 불렀고 사방의 전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티오는 자신이 배정된 이둔팀의 리더를 몰라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구석에 앉은 빨간 머리 소녀가 눈에 들어왔죠. 그녀가 이둔팀의 리더였습니다. 티오는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에 합류하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아주 오랜만에 나타난 신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젊은 신참이 없었다고 덧붙였죠. 티오는 부담스럽게 너무 가깝잖아 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헬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배위 헬다는 티오의 생각을 궁금해하며 빤히 쳐다봅니다. 결국 티오는 침묵을 깨고 묻습니다. 뭘 위해 왜 싸우냐고요? 헬다는 지도를 꺼내죠. 그녀는 이곳이 아스가르드이며 저 너머에는 무스펠하임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무스펠은 거인, 어둠의 신, 악마의 고향이라 헬다가 설명하죠. 티오는 지도상의 붉은 점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헬다는 그가 가리킨 아렌이 완전히 파괴된 땅이라 말합니다. 그녀의 팀은 최전선에 있다고 덧붙이죠. 온 세상을 파괴하려는 적과 싸우는 것이죠. 티오는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했던 게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이 모든 게 라그나로크인지 묻고 헬다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합니다. 세상을 지키는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냥 살기 위한 싸움이래요. 티오는 다른 세상으로 갈 방법이 있는지, 게임 환경과 평범한 삶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작은 희망이라도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더 묻기도 전에 헬다가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티오가 거대한 문을 볼 때 헬다는 이곳이 여신의 신전이며 여신의 전사인 티오도 예를 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은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티오는 모든 상황에도 감탄하며 거대한 내부를 훑어본다. 그는 여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지 묻는다. 헬다는 부드럽게 웃으며 당연히 아니지라고 말합니다. 여신을 직접 대면하는 건 불가능하며 멀리서 뵙게 될 거라고요. 복도 끝에는 여신의 장엄한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바닥엔 나무 문양이 새겨진 원이 그의 눈길을 끕니다. 헬다는 그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며 제단으로 가서 바치라고 말합니다. 티오는 사과를 들고 나무 문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겠네라고 생각하며 사과를 던집니다. 사과가 땅에 닿자 원과 나무는 눈부신 빛을 뿜었고 티오는 눈을 가립니다. 모든 주변이 변하고 조각상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신전에 울리며 티오를 새 전사로 맞이해요. 눈을 뜨니 바닥에 새겨진 나무가 진짜 황금빛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티오는 즉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신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 인간은 무릎 꿇고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녀는 티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손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티오를 완전히 감쌉니다. 그는 온몸 가득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순간 생명과 젊음의 수호자 징표를 받습니다. 티오는 온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을 느끼고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겪었던 허리, 엉덩이, 목의 만성 통증과 소화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끝나자 여신은 미소 지으며 티오에게 어떤 위협을 달성할지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티오가 눈을 뜨니 현실 세계였습니다. 헬다가 옆에 나타나 그를 일으켜주며 여신에게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두는 불멸과 젊음의 여신이라고 설명하죠. 그녀의 징표로 티오는 어떤 고통과 전투도 견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신의 가호가 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죠. 여신이 자기 취향과는 다르게 너무 완벽하다 생각했어요. 헬다는 생명의 축복을 받았으니 더는 죽을 위험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축복이 강해집니다. 헬다는 웃으며 그래서 다들 우리 팀을 좀비팀이라 불러요 라고 덧붙입니다. 티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적들을 물리치면 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묻자 헬다는 그를 일으켜주며 전쟁이 뜻대로 끝나 승리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자 손은 처음 잡아본 탓에 그는 평범한 생각을 건너뛰고 망상 모드에 바로 돌입합니다. 헬다와 결혼해서 평화로운 집에서 함께 사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거죠. 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녀는 가정의 여신처럼 부엌에서 기다릴 겁니다. 망상 속 헬다는 다정히 웃으며 직접 음식을 먹여주지만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현실이 덮쳐옵니다. 주인공이 꿈에서 깨자 낡은 신발 밑창 같은 질감을 느낍니다. 헬다는 괜찮은지 고기가 질긴지 걱정하며 묻습니다. 그가 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등급을 올리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며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은 시궁창임을 깨닫고는 다시 꿈에 잠깁니다. 잔잔한 강가에서 아이를 안은 헬다가 그에게 인내를 격려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 또 현실이 닥쳐옵니다. 그때 망상 수위가 위험 수준이라는 시스템 알림이 뜹니다. 다음 날 헬다는 그 바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려 다시 설명하기로 합니다. 적을 물리칠 때마다 룬이라는 걸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티오는 괴물 처치 시 느꼈던 붉은 에너지가 맞는지 묻습니다. 헬다는 그 전투 덕에 룸이 쌓였을 거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룸을 사용해 새 기술을 익히고 신체, 정신, 지구력, 민첩성, 만화를 강화해 더 강해진다고 설명하죠. 그는 정신력과 만화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헬다는 만화가 마법 공격과 방어를 강화하고 정신력은 집중력과 정신공격 저항력을 높인다고 설명하죠. 이에 타이오는 만화로 사가를 강화할 수 있냐고 묻자 헬가는 사가는 특별하다고 답합니다. 힘은 행동만이 아닌 믿음으로 커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그 이야기를 알고 믿는지에 달렸죠. 때론 사가가 너무 강력해져 현실을 바꾼다고 말해요. 하급 전사들은 보통 속도나 힘을 높이는 단순한 사가를 가진다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사가는 무에서 무기를 만들거나 전사의 형태를 바꾸고 군대까지 소환할 수 있죠. 그녀는 테오와 눈을 마주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가의 힘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렸다고요. 그 말을 듣자 그는 전설적인 기사 켠스테드의 사가를 떠올립니다. 그때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헬가는 그 의미를 알기에 즉시 일어나 카이에게 전투 소집이라 말합니다. 테오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며 벌써 시작이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그들 앞에 이상한 포털이 나타납니다. 장면이 바뀌고 테오는 방패를 맨 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헬다가 옆에서 군복 매무새를 만져주자 그는 좋다고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포털에 들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헬다가 몸조심하고 죽지 말라고 하자 티오는 웃으며 죽기 힘들다면서요. 행운이나 빌어줘요라고 말한 뒤 포털로 향했습니다. 새 세계에 들어선 그는 첫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온통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내향인인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절대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방패를 툭 칩니다. 놀라 돌아보니 비오른이 웃으며 반갑게 티오가 훨씬 좋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티오 발키리가 예쁘냐고 묻습니다. 그는 더 크게 웃으며 솔직히 발키리는 다 예쁘지 않냐고 말합니다. 티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비오른이 그의 방패를 잡고 대형 쪽으로 살짝 밀며 어서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투는 다를 거라고 이번엔 사령관이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모두 줄을 섰는데 우리 주인공만 바보처럼 혼자 서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티오에게 이둔의 전사냐고 묻고는 대열 뒤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지체 없이 군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남자는 헤임달 군단의 라그나였습니다. 그는 군대에게 오늘 롤족에게 잃은 영토를 되찾고 성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늘 선두에 서겠다 선언하자 군대는 그를 따르다 죽어도 좋다며 환호했고 눈 깜짝할 새 그들은 눈 덮인 들판에 도착합니다. 티오가 언덕 위 괴물을 발견하나 경고하기도 전에 놈이 뛰어내려 모든 것을 휩습니다. 이 짐승은 일반 몹이 아닌 보스 화이트 팽입니다. 라그나가 돌격 명령을 외쳤지만 몬스터의 일격에 모두 전멸했습니다. 티오는 그 자리에 서서 포탈을 연 놈을 저주했죠. 주변에 완전 정막이 흐르고 티오는 거대한 망치를 든 화이트 팽을 노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끝이구나. 게임 오버야. 하지만 그는 비디오 게임 보스전이라 생각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망치에 한 번 맞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거였죠. 작은 방패를 보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던져버립니다. 룬 5개를 민첩성에 투자하자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망치가 바닥을 내리치자 티오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망치바람이 피부를 스쳤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드디어 멀리 날아가지 않은 사람에 다른 전사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지만 티오는 피하기만 해선 이 싸움에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화이트 팽의 다리를 공격해 쓰러뜨리라 소리칩니다. 하지만 망치 한 방에 전사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화이트 팽은 지체 없이 망치를 다시 들어 올립니다. 티오가 외쳤습니다. 젠장,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 그는 엄청난 속도를 주는 전사의 사명 기술을 발동해요. 하지만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공중으로 몸을 날려요. 공중에서 그는 헬다의 말을 떠올리며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자기 삶을 비극으로 만드는 해설자에게 짜증내며 죽음의 징조를 멈추라고 쏘아붙입니다. 그는 폭풍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모든 속도를 발에 모아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다시 일어선 그는 화이트 팽의 눈에 박힌 칼을 보고 살아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티오는 놈을 끝장낼 기회임을 깨닫지만 문제는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 전사의 검을 발동, 새 검을 소환하죠.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스를 쓰러뜨립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크로스 그리드가 우주 끝에서 체스판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타나자 그녀는 오딘에게 우리가 이겼다 말하지만 사실 오딘의 전령세 흑인이었습니다. 신입 전사 중 인상적인 자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낮은 계급들 뿐이라 실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야수와 싸운 전사가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티오가 검을 든 채 화이트 팽의 시체 위에 서 있자 모두가 오딘의 이름을 외치며 열광합니다. 환호와 박수갈채는 그에게 게임대회 우승 순간을 떠올리게 했죠. 무기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아는 게임 속 그 검이었죠.
희귀했으나 나중엔 흔하고 약해졌던 것 말입니다. 그 환호성을 더 듣고 강해지고 싶어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려던 때 비오른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잘했다며 전투 중 사가 진화는 대단한 일이라 말해줍니다. 티오는 비오른과 헬다의 도움 덕분이라며 고마워합니다. 비오른은 티오가 허공에서 검을 소환하는 것에 감탄해요. 티오는 웃으며 자신도 처음이지만 마음대로 검을 나타내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때 주인공은 완전히 지쳐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비오른은 아직 집에 못 간다는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멀리 요새를 가리키며 다음 목표라고 말합니다. 적일 점령할 때까지 여기서 야영한다네요. 그날 밤 티오는 텐트 안에서 쓰러집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하루 만의 일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자신의 손을 보며 비오른이 가르쳐준 사가 감지법을 떠올립니다. 시스템 창을 연이 동기화율이 5%까지 올랐고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사가 슬롯이 2개가 되었는데 합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상한 미소를 띤 전사가 찾아와 그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티오가 밖으로 나가자 전사들이 모두 모여 하나같이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희죽거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모닥불려 펠다를 보고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붉힙니다. 장면은 5분 전으로 돌아가고 헬다는 땅바닥에 앉아 울면서 우리 주인공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사과를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목록을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업적들이 연달아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더 겁에 질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만했고 그가 일이 강한 영웅인 줄 몰랐다며 흐느낀다. 티오가 그녀를 달래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울며 자기가 그를 풋내기라 불렀다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티오는 그저 서서 생각한다. 이러니까 엄청 귀엽네. 뭐 인정이지? 그녀가 놀라는 모습에 티오는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한다. 이 모든 게 가상세계에서 이룬 것이라고 설명한다. 헬가가 너무 놀라 숨을 크게 들이켜 캠프 절반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 게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티오는 가상세계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서도 여전히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티오는 이 스포츠가 실제 스포츠로 인정되어야 할지 병역 기피를 위해 모두 게이머가 되고 싶어 할지에 대한 내적 논쟁을 시작합니다. 경쟁 게임으로 인한 사회 붕괴라는 엉뚱한 생각에 빠진 티오를 헬다가 현실로 되돌립니다. 그녀는 사가에는 제한이 없지만 현재 티오는 사가를 하나만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티오는 무엇을 고를지 신중히 생각합니다. 공격 쪽을 택할까 하다 지금 필요한 건 이게 아니야 하고 드래곤 아이를 고르죠. 모든 것을 보고 싶다는 듯이 그의 눈이 푸르게 빛나며 헬가가 놀랄 만큼 크게 소리칩니다. 새 시야를 시험하더니 모든 게 훨씬 선명해졌지만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헬가는 쉬라고 한 뒤 떠나기 전에 그를 안으며 팀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티오는 포옹에 놀라 막사 지붕이 날아갈까봐 걱정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올로르 팀 로프가 티오를 모임 장소로 안내하러 옵니다. 티오가 웬일인지 투구를 쓰고 있네요. 아마 빛나는 드래곤 아이를 숨기려는 거겠죠. 로프는 통합부대 소속이며 모두 시리 기지로 모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티오는 드래곤 아이를 발동해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가 늑대 사냥꾼이라 불린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 생각보다 더 많은 게 보이나 봅니다. 질겁하며 재빨리 시선을 피하네요. 걷던 중 로프는 발키리에게 선택받은 티오를 부러워하며 자신이라면 자랑하고 다녔을 거라고 말합니다. 티오는 마치 연예인이라도 온 듯 우쭐해합니다. 티오가 올로르 팀 혜택을 묻자 로프는 투명화나 목표 추적 중 선택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티오 앞에서 투명화됐다. 다시 나타나며 능력을 과시하죠. 새로운 주둔지에 도착한 티오는 부대장을 만납니다. 그녀는 티오가 발키리 외에 만난 유일한 여성이자 풍채 좋은 푸른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이 부대장은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 티오는 그녀가 만난 어떤 전사보다 강함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칭호는 인간 사냥꾼입니다. 그때 하늘에 빛이 나타나자 모두 발키리라 생각하지만 또 흐로스 그리드입니다. 티오는 그녀가 오딘을 섬기는 얼음 공주라는 것을 드래곤 아이로 확인합니다. 흐로스 그리드는 레이노스 사령관의 사망과 그의 부대가 시리 부대에 합병됨을 알립니다. 곧이어 두루마리를 꺼내 보상을 분배합니다. 주인공이 괴물을 처치했으니 금화, 운, 힘 포인트까지 모든 걸 얻었습니다. 태어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살아있는 전설이 될 거라며 승리의 춤을 추고 있었죠. 하지만 전사들이 자신의 승리를 칭찬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모두 헬가가 찾아온 게 엄청난 행운이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괴물 물리치고 모두 구했지만 관심은 그의 손님뿐이었죠. 크로스 그리드가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요새 점령 계획을 발표하는데 전략은 바로 강철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티오는 강철비가 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로프에게 물었지만 그 역시 전혀 모른다고 솔직히 답했다. 다음날 크로스 그리드는
전장을 날며 공격 개시 신호를 보냅니다. 전사들은 좀비 떼처럼 요새로 돌격하지만 조직력은 훨씬 뛰어납니다. 적들은 이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거대 몬스터 레드아이가 튀어나오죠. 모두 격돌하는 사이 시리가 흐로스 그리드의 비책을 설명합니다. 주력 부대가 정문에서 적을 유인하는 동안 그녀의 부대는 성벽을 넘어 통제실에 잠입해 요새를 내부에서 개방합니다. 시리가 성벽을 뚫을 강철비를 언급하자 로프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흥분합니다. 티오는 로프도 강철비를 모른다는 걸 알기에 그를 곁눈질합니다. 티오는 그게 순간이동 주문인지 마법 공격인지 계속 생각했죠. 장면이 바뀌고 티오는 거대한 맥주통처럼 생긴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제야 강철비가 인간 대포알처럼 금속통에 담겨 요새 성벽으로 발사되는 것임을 깨닫거죠. 로프가 신나냐 묻자 티오는 장난해? 합니다. 대체 신날 게 뭐가 있냐고. 주변 전사들은 바랄라로 간다 소리치며 환호하는데 티오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이미 바랄라 아닌가? 다들 오리엔테이션 빠졌나? 뿔라팔 소리가 울리며 통이 움직입니다. 이 통들은 거대한 대포에 장전됩니다. 통 안은 극과 극이었죠. 공포의 비명을 지르는 전사도 전투에 들떠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통은 벽을 뚫고 추락하고 모두 방금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듯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허리 통증, 혀 깨물림 등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는 분위기였죠. 티오는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때 시리가 나타나 적들이 오고 있으니 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앞을 보니 거대 발톱 괴물이 거대 곤충에 둘러싸여 완벽한 대형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시리는 이 벌레들이 5마리씩 무리짓고 대장을 없애면 나머지는 혼란에 빠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대장들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묻습니다. 그 순간 티오는 새로 얻은 드래곤 아이 능력을 떠올리고 강화된 시야로 보스 벌레를 찾아내 시리에게 알립니다. 시리는 지체 없이 목표물을 향해 직진하고 티오는 보이는 대로 우두머리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빠른 놈, 잘생긴 놈, 유명한 놈, 완전히 살아있는 공략집이 된 거죠. 우두머리가 하나씩 쓰러지자 남은 벌레들은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때 또 다른 뿔피리 소리가 울리며 다음 웨이브를 알립니다. 시리는 팀을 나누어 자신은 부대와 전선을 맡고 로프는 통제실로 향합니다. 떠나기 전 시리는 로프에게 티오를 데려가라 하고는 그를 보며 믿는다고 말합니다. 로프의 그룹은 넷이지만 셋은 투명화가 가능해요. 티오는 아직 그 기술이 없어 로프는 바짝 붙으라고 했죠. 그들은 주 전투에서 몰래 빠져나와 로프가 아는 비밀 통로로 갑니다. 그가 돌에 손을 대자 숨겨진 통로가 열립니다. 로프가 횃불을 들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갑니다. 티오가 거대한 거미줄에 얼굴을 부딪히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에서 거미줄을 떼어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복도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했으나 그들은 계속 안으로 향했습니다. 일행이 계속 움직이는 사이 테오는 뒤처지고 거대한 거미가 천장에서 그들을 먹잇감처럼 지켜봅니다. 로프가 조심하라. 일러 모두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티오가 고개 들자마자 거미가 독리로 전사 한 명을 붙잡아 들어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티오의 경고에도 모두 얼어붙어 친구가 잡아먹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로프는 침착하게 거미가 기묘하고 거대하다고 말합니다. 또 저렇게 빨리 먹는 걸 보니 배가 고팠을 거라며 끝났군이라고 말하죠. 테오는 드래곤 아이를 발동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습니다. 거미는 한 마리가 아니라 사방에서 수십 마리가 기어나옵니다. 그는 로프에게 포위당했다고 말하죠. 거미들이 점점 다가오자 테오는 억지로 정신을 집중합니다. 능력으로 거미를 스캔해 도구로 마비시키는 것과 동시에 약점도 발견합니다. 그는 룸 송곳니 효과를 발동시켜 검에 불을 붙인 후 천장을 베어 거미줄과 거미들을 모두 불태웁니다.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자 그들은 즉시 달아납니다. 달리는 중에 로프가 티오에게 마법사냐고 묻습니다. 다른 전사가 검을 걱정하지만 티오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만들면 된다고 말해요. 티오는 드래곤 아이로 터널을 지나 일행을 이끌고 문을 찾습니다. 로프는 이곳이라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오, 다음 전사가 들어가고 마지막 전사가 주춤하는 사이 거미 한 마리가 침투합니다. 이제 좁은 곳에서 거미 한 마리를 상대로 셋이 맞서야 합니다. 로프와 다른 전사가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티오는 새 검을 뽑아 단칼에 거미를 처리합니다. 모두가 마라톤이라도 뛴 것처럼 숨을 헐떡입니다. 테오가 통제실이 맞냐 묻자 중앙으로 향했고 로프는 비상 통제실임을 확인해줬습니다. 경비병이 없으니 도달하기 힘들었던 것도 당연하네요. 로프는 둥근 열쇠를 주 장치에 꽂고 부대원들을 위해 성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쇠가 활성화되고 눈부신 빛과 함께 비상통제 키 인식 완료라는 기계음이 울립니다. 그때 자신을 블랙캐스터라 칭하는 소녀가 내려와 무엇을 도울지 묻습니다. 로프와 다른 전사는 침 흘리며 멍하니 서 있고 티오는 5초 전만 해도 급하지 않았나 라며 로프에게 정신 차리고 AI 소녀에게 말하라고 해요. 로프는 성문 열어달라 했지만
그녀는 엉뚱한 뒷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바로잡은 후 로프는 임무 성공이라 선언하며 군대가 요새를 점령할 동안 소녀와 놀며 담소하자 제안합니다. 그때 AI 소녀가 누군가 온다고 경고해요.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티오는 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들어온 것에 겁에 질렸죠. 로프는 밖에 거미가 많았다고 말하지만 티오는 이미 그것들이 다 죽었단 걸 깨닫습니다. 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격분한 레드아이가 돌진해 들어옵니다. 이 야수는 위협하며 모두를 전멸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자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티오는 헬다를 떠올리며 전사의 검사가를 발동, 돌격합니다. 로프와 다른 전사도 뒤따랐지만 레드아이가 훨씬 빨랐습니다. 미친 속도로 망치를 휘둘러 티오 옆의 전사를 박살내버렸고 전사는 벽에 부딪혀 돌이 갈라질 정도였습니다. 괴물이 작은 놈은 어디 갔냐며 어리둥절한 사이 티오가 스톰 사가를 이용해 위에서부터 레드아이의 머리를 겨누며 급강화합니다. 괴물은 티오를 보고 망치를 버린 후 발톱을 내밀어요. 티오는 함정임을 너무 늦게 알았고 레드아이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공중에서 괴물에게 붙잡힌 티오는 그대로 바닥에 꽂혔습니다. 로프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바닥은 움푹 패였고 티오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죠. 이윽고 다음 순간 티오는 하늘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느낌은 뭐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뜨자 눈부신 빛이 보였습니다. 이게 죽음인가 생각했죠. 그때 레드아이가 짓밟으려는 걸 보고는 이제 정말 죽겠구나 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한편 랄피는 활을 당긴 채 서서 괴물을 휘감는 불화살을 발사해요. 괴물은 불에 타 비명을 지르고 랄피는 티오에게 버티라 소리칩니다. 괴물은 잔뜩 격분해 돌아서며 귀찮은 파리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잠시 랄피와 티오 사이를 오가며 누구를 먼저 죽일지 망설이는 듯 보였고 티오는 그 틈을 타 죽은 척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는 움직이면 끝이라는 생각에 완벽히 가만히 누워 있었고 괴물은 미동 없는 그를 무시한 채 싸울 준비를 하는 랄피에게 돌진합니다. 티오는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내면에서 아직 살아있다고 포효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자 레드아이는 그를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티오는 고통을 무시하고 스톰 파워를 다시 활성화해 번개같이 돌진, 괴물의 거시기를 단칼에 잘라냅니다. 이를 본 랄프는 야, 너무 심하다며 불쌍한 이의 고통을 끝내달라고 했습니다. 티오는 천천히 다가가서 사과하며 전사의 검사가를 발동했는데 그 순간 몸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손이 빛나며 거대한 금속 망치가 나타났고 시스템은 스컬크러셔 사가 잠금 해제를 알립니다. 티오가 망치를 내리치자 방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랄피와 세 번째 전사가 달려오고 전사는 티오가 해냈다며 인두가 이겼다고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랄피는 아직도 상황 파악 중인 듯 티오를 멍하니 쳐다보는데 티오가 레벨업했고 콜스티드 싱크가 7%가 됐다는 알림이 또 뜹니다. 그때 검은 요새 함락과 바랄라, 승리 보고가 들려옵니다. 랄피와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며 소리치면서 티오를 와락 껴안았어요. 결국 적 최종 보스였던 전설의 레드아이는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꼬마에게 쓰러진 거죠. 장면은 전쟁터로 바뀌고 브락이라는 전사가 보스 몬스터의 머리를 들자 공성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늘의 까마귀는 브락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크레스 그리드는 왜 티오에게 더 관심 있는지 궁금해하죠. 축제 현장, 보잘것없던 꼬마가 불가능을 해내자 전사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랄피는 티오를 목말 태웁니다. 발키리가 나타나 축하할 시간이라고 알리자 잔혹한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두가 열광합니다. 티오가 무리에서 벗어나 하늘을 보자 랄피가 괜찮냐고 묻습니다. 티오는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랄피는 쓰러져 움직이지 않던 티오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티오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시리가 환한 미소와 함께 나타나 술 한 잔을 권했고 랄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큰 영광이라며 그녀와 늘 함께 마시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티오는 대낮부터 작업 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전사들도 시리에게 술을 받겠다며 몰려듭니다. 그녀는 통을 열고 술을 따르며 바랄라를 위하여라고 외칩니다. 파티 반대편에선 랄프가 사람들을 모아 전투 상황을 스포츠 중계처럼 설명했어요. 거미와의 싸움, 아수라장이 된 상황, 그리고 티오가 저지른 레드아이의 중요 부위를 날려버린 전쟁 범죄까지 상세하게 말이죠. 바랄라의 호두까기 인형은 구경만 하고 모든 남자는 그 불쌍한 녀석이 겪었을 고통에 공감했어요. 그는 웃으며 걱정 없어 보이는 시리에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티오는 저런 미소도 지을 줄 아는구나 생각합니다. 파티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농담들로 더욱 시끄러워집니다. 취한 상태였는데도 드워프들이 더 이상하게 행동했죠. 그때 흐레스 그리드가 티오에게 손님을 알립니다. 헬가가 등장하자 전사들은 환호하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티오와 헬가가 함께 걸어가자 모두들 야 잘해봐 또는 부러워 죽겠네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워프들이 파티를 이어가려 했지만 크레스 그리드가 중요한 임무를 위해 모두 잠들라며 파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전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티오는 트럭에 치인 듯한 모습으로 잠 못 잔 듯 하품합니다. 당연히 신문의 대상이 되었죠. 랄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젯밤 즐거웠냐고 묻습니다. 다른 전사는 밤새 지새웠냐며 궁금해합니다. 세 번째 남자는 희죽거리며 묻습니다. 그래서 재밌었냐, 꼬마야? 티오는 민망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비밀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더 놀림받기 전에 시리가 브리핑을 위해 도착합니다. 오늘 임무는 특별하다며 검은 요새 동쪽 오래된 드워프 광산을 공략할 거라고 설명합니다. 적들이 요새를 차지하자 드워프들은 광산을 봉쇄하고 숨었죠. 그 이후 소식이 없어 이번 임무는 상황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티오는 랄프에게 드워프가 게임 속 심술궂은 전사들과 같냐고 묻죠. 랄프는 드워프는 술을 거절하지 않는다며 어제 마셨는데도 오랫동안 술을 안 마셨다고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드워프 여성도 수염이 날 정도로 상남자라고 덧붙이죠. 티오는 속으로 안 궁금하다고 생각했어요. 크레스 그리드가 블랙 라이트닝이란 특수 수송 수단으로 갈 것이라 하자 모두의 얼굴은 공포로 질립니다. 장면은 어젯밤 티오의 텐트로 헬가가 할 얘기가 있다며 그를 불러 헬가는 치유 속도를 높이고 황금사과 조각을 주는 황금사과 펜던트를 건넵니다. 이 펜던트는 상처를 치유하고 독소를 중화하며 저주를 풀어주죠. 그녀는 티오 이마에 키스하며 이둔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현재 티오는 거대한 검은 요새 앞 눈 더미에 파묻혀 있어 짜증난 얼굴로 몸을 일으키며 이번 여정이 순탄치 않을 줄은 알았지만 시체처럼 날아온 건 너무하다고 투덜거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이 눈밭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아 죽었는지 걱정한다. 헬가의 목걸이 덕분에 멀쩡함을 깨달았죠.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으니까요. 일행은 요새 입구에 다시 모여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부는 어둡고 으스스합니다. 누군가 드워프는 햇빛을 정말 싫어한다고 중얼거립니다. 시리가 발키리 흐레스 그리드가 보낸 바랄라 전사라 선언합니다. 공기가 무겁고 수색이 침묵과 슬픔을 머금은 듯하네요. 티오가 드래곤 아이로 주변을 살피고 뭔가 잘못됐다고 경고하자 위에서 수많은 형체가 움직입니다. 시리가 즉시 반응하며 모두에게 방패를 들라고 외치는 순간 위에서 화살비가 쏟아집니다. 전사들은 최선을 다해 몸을 가립니다. 그때 티오가 말하죠. 이럴 리가 없는데 드워프인데 언데드 좀비야. 일행이 얼어붙고 랄프가 중얼거려. 좀비라고? 아니 왜 여기 좀비가 있는 거지? 드워프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언데드가 된 것 외엔 설명이 안 돼.